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는요, 지난 43년간 사회생활을 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20개가 넘는 직업을 거쳤더라고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43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의 첫 직장 생활은 14살에 미용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고지식하신 선비십니다. 여자는 한글만 써서 자기 이름하고 집 주소만 알면 된대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면 이 다음에 결혼해서 남편한테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채 졸업하기 전에 6학년 1학기에 살림을 배우라고 저를 집에다 뒀는데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할 그럴 타입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언니 소개로 미용실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서 생활을 했어요. 한 4년간 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년간 하는 과정에 그때 내가 14살, 15살이었는데 나랑 또 동갑인 애들이 머리를 자르러 오는 거예요. 교복을 예쁘게 입고 귀 밑 1cm. 그 머리를 내가 잘라주면서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 쟤는 공부하는데 왜 나는 제 머리를 잘라주고 돈을 받아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학교를 안 보내줘.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한 2년 정도 미용실에서 계속 기술 배움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신문에 딱 뭐라고 떴냐면요. 내 구세주 같은 글귀가 뜬 거예요. 신문 하단에 학교를 안 가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신문을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어떻게 하든 내가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졸업해야 되겠다. 이 생각 딱 하나만 갖고 있은 거죠. 한 4년 만에 제가 다시 서울로 복귀를 했어요. 뭐냐면 서울에 와야 그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 집에서 혼자 책을 받아서 배달 받아갖고 보기를 했는데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도대체 루트가 어떠고 모르겠는 거야 나는. 학원 가서 좀 배우자. 그래서 18살에 서울에 와서 학원을 갔어요. 수도학원 아시죠? 검정고시. 거기를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공부를 시작해서 제가 그때도 주경야독을 했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내가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구청에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 직업이 있었어요. 고용직이라고 4시에 퇴근을 시켜줘. 그럼 4시 이후에 학원을 갈 수가 있어요. 아침 출근해서 4시까지 일을 하고 4시에는 학원을 가는 거죠. 가서 공부해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4개월 학원을 다니고 졸업장을 땄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8개월을 다니고 땄어요. 자, 고등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대. 으쓱해가지고 난 이제 예쁜 정장 입고 회사 다녀야지 이러고 회사를 알아봤어요. 그 공무원 계속 있었으면 지금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알아봐야지 이러고 여러 군데 고등학교 졸업한 자신감으로 이력서를 막 넣었죠. 그래서 그 전에 아남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화양리에. 아남산업 지금도 있나? 거기에 이제 딱 합격을 해서 거기를 좀 다니다가 또 몇 년 다니다가 또 종로에 있는 시사영어사 거기에 또 넣었어요. 왜냐면 영어에 대한 좀 그게 있더라고. 영어 공부 좀 더 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사영어사를 어떻게 또 거기도 합격을 시켜주네요. 안암 몇 년 근무하다 시사영어사 갔어요. 시사영어사에서 근무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 우리 지금 수능이죠. 그때는 학력고사인데 그 점수가 300점 만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성균관 대학교였거든요. 거기가 225점이 영어영문학과 커트라인이었는데 210점인가 맞아갖고 똑 떨어졌어요. 대학교를. 그래서 그냥 방송통신대를 갔죠. 다른 데는 낮에 어떻게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초에 삼성 계열로 들어갔어요. 처음엔 생명으로 들어갔죠.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 영업 일을 하는데 어디서든 나는 최고가 돼야 되겠다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10시 출근인데 나는 8시에 출근했어. 신문 다 5대1 간지 다 신문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계획 딱 세우고 돌진
영업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잘 갔어요, 저는. 그래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전문직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전문직은 한 그때 5단계인가를 올라왔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린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죠. 거기다가 내가 어떤 상품에서 딱 공부를 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을 내가 다 가르치는 거야. 그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고객이 잘 알아듣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가르치는 게 그때부터 좀 발달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보고 강의를 좀 하래요. 그래서 뭐 그래요 하죠. 그래서 신입사원들 딱 앉혀놓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여러 군데서 부르더라고요.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신입사원들 앉혀놓고 강의를 몇 년간 했어요. 자, 강의를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돈을 받고 가잖아요. 그죠? 그냥 안 가지. 받고 가는데 지금도 내가 목이 조금 상담하고 이러면서 좀 이런데 그때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 성대 결절 수술하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되더라고. 그래서 한 몇 달 일하면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딱딱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대 초에 그 정도의 자신감과 그 정도 잘남, 모든 사람이 나라면 어우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어우 막 이렇게 강사님 이러면 얼마나 으뜩하겠어요. 그래서 하늘을 찔러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났어. 뭐 대통령 무슨 뭐 하버드 교수 다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그 자신감과 교만함으로 그 30대를 쫙 보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약간 좀 벼가 덜 익었구나. 고개가 안 숙여졌었구나. 이런 생각. 그걸 다 깨우쳐 준 게 그 IMF 때 집 싹 날아가고 경매로 비 오는 날 짐 내몰리던 그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그런 자신감 좋아요.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 자신감 팍팍 세워. 그런데 그 자신감과 플러스 약간 겸손이 필요해요. 네, 저는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잘 나가던 강사 생활을 마감하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제 영상에도 있는데 크게 부도가 났어요. 월급 차압이 50%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월급이 500만 원 내 손에 오잖아요. 지금도 많은 월급이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늘을 찌르던 그 교만함에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처가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아닌 말로 쪽팔리게 차압 들어오는 거 깎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나? 난 죽어도 내가 입에 거미줄을 쳐도 난 이 짓은 못한다라고 딱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시작한 게 여기저기 돈을 얻어서 마포에 갈비집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도 운이 좋았나 봐. 갈비집을 다 빚을 내서 했는데 갈비집은 또 왜 이렇게 잘 돼요? 큰 회사 분들이 회식은 다 우리 집에서 하는 거야. 실평수가 45평이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면은 50명, 100명씩 이렇게 회식하러 오시거든요. 우리 집 갈비 맛있다고. 제가 또 이렇게 속이는 건 못하잖아요. 음식엔 또 이거예요. 제일 좋은 것만 했는데 제주도에서 항공으로 직송해갖고 팔았거든요. 제주 마을 해가지고 혹시 그 간판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그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비집을 하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다고 막 그냥 회식은 다 우리 집이야. 돈 또 많이 벌었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내 장사해서 갈비집에서 뭐 빌딩 사지 뭐. 그래 또 이게 내 길인가 봐 하는데 또 망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갈비집을 제가 또 문을 닫았어요. 어떤 사고가 있었죠. 참, 이 돈은 내가 돈을 쫓아갖고는 안 돼요. 그때 딱 깨우친 거야. 돈이 나한테 달려와야 돼. 돈이 나한테 달려오게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때 많이 깨우쳤습니다. 자, 이 바닥에서 또 돈을 벌어야 되나? 그때는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내가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 나온 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정수기능대학이에요. 지금은 폴리텍 대학교 저기 한남동에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컴퓨터학과.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거기서 배웠습니다. 납땜도 하고 컴퓨터 조립 한 70대 가까이 했죠. 그러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관한 걸 제가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게 컴퓨터 교사 자리를 갔어요.
그때 30대 후반이라서 다 젊은 사람들 막 대학교, 대학원 나온 파릇한 사람들이 컴퓨터 교사 했어요. 이찬진 컴퓨터 교실 아시죠? 그 하는데 30대 후반에 여자가 딱 갔어요. 이력서를 가지고. 그랬더니 저를 면접을 몇 분을 봤냐면 한 1시간을 넘게 저 면접을 봤어요. 근데 제 눈에는 의지가 불탔겠지. 나는 이 세상에 컴퓨터 교사 중에 최고가 될 거야. 뭐 이런 게 눈에 불이 이글이글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합격을 시켜주시더라고. 며칠 있다 연락이 안 와서 나는 떨어졌구나 이런데 합격을 또 시켜주셨어. 가서 컴퓨터 교사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6개월이 채 안 돼서 또 실장 자리를 맡았어요. 이 바닥교사가. 젊은 사람들, 쨍쨍한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한 아이를 가리켜 방문 교사잖아요. 이찬진 컴퓨터실. 한 아이를 30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틀을 수업을 준비했어요. 왜? 나는 30분 수업을 하지만 이 아이한테 망신을 당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최고의 선생으로 기억에 남아야 돼. 그게 제 자존심이에요. 이틀을 공부해. 그 많은 과목을 입이 부르트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해서 그 과목을 다 익숙해지기까지 겨우 6개월이 걸렸는데 그 부모들이 나의 그런 거를 인정해 줬는지 모르지만 막 전화해서 이 선생님 최고예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장으로 6개월 만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이제 관리하게 됐죠. 관리하면서 그 과정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60대, 70대 이런 국회의원, 시의원, 그룹 회장님들, 사장님들 이런 분들 수업을 제가 가게 됐는데 그냥 원래 실장은 수업 안 가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을 보내면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 언어로 얘기를 하죠. 저기요, 무슨 복사 컨트롤 F 누르시고요. 뭐 컨트롤 V 누르시고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쵸? 제가 가서 그분들의 언어로 상담을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실장님이 와서 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지도를 한 거예요. 새벽 6시에도 수업을 갖고요. 아침 8시에도 수업을 갖고 그분들 수업을 쭉 하면서 그분들에게 맞는 언어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저를 인정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제 수업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정식은 아니지만 모를 때 한 번씩 저요 이러고 전화 오세요. 그럼 제가 달려가죠. 네. 이 컴퓨터 학원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어서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을 보냈던 저기 논술 속독 학원이 괜찮겠다 싶어서 그걸 시작을 했어요. 자, 거기에서도 또한 전국을 다니면서 다 막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원장님,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리고 전국에 프랜차이즈가 쫙 깔리고 이런 데를 제가 다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가리키고 다 했었어요. 또 어떤 사고로 완전 바닥으로 그때 깔아앉았어요. 제가요, 그 학원을 하다가 정말 제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고비를 맞았거든요. 승승장구하고 남한테 칭송받고 막 제일 잘한다 막 이렇게 한참 뜨고 있을 그 당시에 또 바닥으로 꽉 찍은 거예요. 최저점을 찍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화곡동 골짜기로 갔어요. 화곡동 골짜기에 가서 200만 원에 25만 원 하는 방 2칸짜리 반지하방을 갔어요. 애들 데리고 짐 다 버리고 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먹고 살아야 되나 한 고민을 했지만 고민을 할 시간도 없더라고. 그때 우리 막내도 애기였고 큰애들은 또 좀 위에는 고등학교 다니고 막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니까 그럴 시간도 없어서 직업을 닥치는 대로 제가 했어요. 자, 아침에는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8시까지는 거기 초등학교에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서 우유 배달했어요. 우유를 2시간 배달을 해요. 그게 하루에 저한테 2만 원의 수입을 줍니다. 그리고 8시에 끝나고 와서 밥 한 숟갈 얼른 먹고 공부방을 조그맣게 했었거든요. 공부방에서 한 달에 한 학생들 이렇게 몇 명 가르치니까 한 100여만 원의 수입이 됐어요. 그리고 6시에 끝나. 초등학교 대상이었으니까. 6시에 끝나면 6시 반이나 뭐 요때부터 가서 한 11시, 12시까지 그 잉크 리필 회사 있죠? 레이저 잉크. 그 회사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때 시간당 제가 6,000원씩 받았거든요. 한 5시간. 많이 할 땐 5시간, 조금 할 땐 4시간. 그러면 그게 또 한 달에 한 몇십만 원의 수익으로 저한테 오죠. 한 4, 5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200만 원 남짓 되는 돈을 갖고 이제 사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몇 년 고생을 하고요.
이제 부동산과 풍수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제가 풍수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 많이 됐어요. 이렇게 둥그러졌어. 모났던 모든 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진짜 길었네요. 그죠? 43년 직장 생활에 직업이 한 20개가 넘었어요. 다 일일이 말하고 세부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 잘났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 힘들다고 기죽지도 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예요. 다 돌고 돌아. 잘났던 때가 있으면 못났던 때도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좀 힘들 때도 있고,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 인생은 살아볼 만해요. 예. 결코 만만치도 않지만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